여기 먼저 한번 나오셔야 되겠어요. 목사님한테, 전문가한테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 이성재 목사님인데 박수 한번 합시다. 자, 목사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일생을 생명을 바치신 분이에요. 이분은 목사님 소개를 내가 먼저 할게요. 우리 목사님은 고향이 익산이에요. 익산. 목사님 아십니까? 한번 소개해 보시죠. 예, 저거 여기 지나가면은 삼례후에 금마가 있습니다. 금마 익산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향이 익산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근데 보세요. 자, 이따가 말씀 다시 들으시고요. 보세요. 그러면 김구는 상해에 있고 이승만은 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3.1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낙심을 하니까 그때 미국하고 먼 나라들은 일본한테 바로 영향력을 못 주니까 산립 독립운동 한 그 후사들 중에 박은영이라는 사람이 그때 소련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1919년에 3.1운동을 해서 감옥도 많이 들어가고 죽고 그러고 이제 외국으로 이제 피신하고 그랬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낙심하고 있을 때 소련에서는 김만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독립을 지원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박헌영은 1919년에 경기 고등학교를 3학년 다니면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절차가 잘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못 오고 상해로 가서 있었습니다. 그때 김만경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김만겸을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를 배운 거죠. 그래서 김만겸이가 박헌영한테 한국 가서 조직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라. 자금을 대주했다. 그래서 그때 돈 3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1920년부터 이제 좌파 운동을 하죠. 그리고 국민들이 낙심하고 허탈하고 희망이 없을 때 이 공산당들이 박헌영이가 들어와서 조직을 하니까 막 급성장을 했어요. 농민단체가 하여튼 200단체가 정도, 또 그 정도로 됐고, 그리고 이제 1926년에 60만 세 사건이 있을 때 60만 세 사건을 이 사회주의 운동자들이 뒤에서 조종해서 이제 60만 세 사건이 일어날 정도 됐고, 1925년 5월 달에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합니다. 1925년에. 예. 그리고 1926년에 신의주 사건 나가지고 이렇게 박헌영이가 체포되는데, 신의주 사건이라는 것은 박헌영이가 소련 대학에 15명 한국 사람을 보내서 유명한 이제 자기 후계자를 기르려고 보내는데, 신의주에서 어떻게 이제 일본하고 싸우다가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15명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유학 가려고 그랬다. 누가 보냈느냐? 박헌영이 보냈다. 그래서 일시에 덮쳐가지고 박헌영, 이승엽, 김상혁 다 이렇게 잡혀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1년, 2년, 3년 다 형을 받고 나오니까 1938년에 조선공산당을 다시 재건하자. 이걸 콩구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건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일본 점령군에서 나머지는 다 잡고 박헌영만 도망가서 광주에서 벽돌 공장에서 노동자로 이렇게 이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되면서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나오고 박헌영도 다 나오고 다 모여가지고 1945년 8월 20일 날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 통해서 확인할 것은 박헌영이도 3.1절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공산당이 아니었었군요. 예, 아니지. 예. 그러면 순수한 김구 이승만처럼 민족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예, 그걸 보고 아주 참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헌영도. 박헌영이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때 누가 선교사가 박헌영을 전도했으면 됐지요. 우리나라는 공산당 안 생겼는데. 예, 그때 박헌영이가 선교사를 만나서 미국 갔죠. 근데 선교사를 안 만나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미국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못 가고 김망령한테 포섭돼가지고 공산당. 러시아 공산혁명을 배웠다.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1926년도에 이미 공산당이 선포가 되고 25년에 그래서 일본한테 잡혀가지고 형을 한번 살고 그래. 다시 나와서 또 재조직을 하다가 1938년도에 또 깜방을 갔다가 그렇지, 예. 나온 뒤에 해방이 됐군요. 그렇지. 예. 자, 여기서 저도 전혀 몰랐던 이 사실, 난 목사님한테 배워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중에 김구는 상해로 가 있고
이승만은 이미 이름이 많이 드러나 있으니까 저기 미국에 가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야. 그래서 해방이 딱 되니까 김구가 돌아오는데 한 달 걸려. 이승만도 돌아오는데 한 달 걸리니까 그때 박헌영이가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했나요? 1945년 8월 20일 날 조선공산당을 조직을 하면서 우리도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국가를 조직한 것이 1945년 9월 6일 날 1945년 9월 6일이면 해방된 후에 한 그렇죠. 달이에요.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지요. 하하. 그래서 그게 완전히 공산국가예요. 그 한때는 우리가 조선공산당,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박헌영이가 책임자가 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가 이제 공산국가가 된 거죠. 예. 그걸 선포했을 때 예. 한국에 있는 백성들이 거기 얼마나 거기 가입을 했나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간 적산가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간 공장이 47개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운영했던 땅, 그러니까 동양 척식유사에서 운영한 땅,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주들 말고 소작이 이제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정부를 선포를 하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겠다. 그것은 적산가옥을 다 너희들에 주겠다. 공장도 다 너희들에 주겠다. 그리고 지주들 땅을 뺏어서 소장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거기에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76%가 공산당을 지지하고, 그때 남로당이 60만이에요. 그리고 박합동은 150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한 결과는 한 60만 정도 당원이고 나머지는 76% 국민이 협조를 하고. 자, 그러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도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라서 지금 한국에 이런 무시무시한 병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도 책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이승만, 김구는 상해에 가 있고 이승만은 미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해방이 갑자기 된 거예요. 해방된다 하는 이런 앞에 예비 동작 없이 한꺼번에 어느 날 해방이 핵무기 때문에 되니까, 목사님, 되니까 한국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한국 안에는, 대한민국 안에는 박헌영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깜빵을 들락날락 하면서 러시아한테 가서 공산주의 혁명을 배워와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하여 일본을 물리치려고 박헌영이가 한국에다 공산당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때에 요 박헌영이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76%의 동의를 받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야. 일으켰는데 일으키는 방법은 뭐냐? 볼셰비키 혁명 1917년 소련에서 했던 그 토지개혁 있잖아. 이걸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땅의 농촌에는 남의 땅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 70%예요. 몇 프로? 몇 프로? 70%의 사람들이 주인의 땅을 빌려서 사는 사람한테 내가 이 땅을 다 뺏어서 너희들한테 논아주겠다. 러시아에서 배워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 땅 뺏어서 다 준다는데 이게 공산주의의 원리란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던 공장 전부 다 뺏어서 니들한테 논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 국민의 76%면 거의 다입니다. 깜빡하고 박헌영한테 들어가서 전부 우리나라는 공산국가 세상이 됐다는 거야. 아멘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일본 놈들이 돈 찍다가, 일본 조폐공사 돈 찍다가 기계를 놔두고 간 것을 밤낮으로 찍어가지고 돈 막 공짜로 막 놀아주면서 하니까 공산당 천지가 됐고, 그때에 동의하지 않는 76%의 100% 중에 빼면 얼마예요? 예? 24%가 요게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웠고 낳았고 키웠고 지킨 나라예요. 박수!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워온 바로 주체인 한국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벌레보듯이 보고 지금 한국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범죄 집단으로 보게 하는 너희들 빨갱이들 내 간 안 둔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요, 저도 이걸 몰랐어.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세상에서 젊은 애들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밤마다 우리는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르쳐. 그래 하나밖에 안 가르치지만 이런 또 근대사는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냥 영혼 구원만 가르쳐. 그런데 정교조 애들은 매일같이 가르쳐. 매일같이. 그러니까 교회 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안 돼. 한 가지 내 칭찬해주고 또 할게요. 내가 정부의 포럼을 다 어제 목포도 해봤는데 전주가 제일 진지하게 잘 들어. 전주 양반이야. 전주가 제일 진지하게 잘 들어. 다른 데는요, 벌써 이렇게 하면요, 한 4마리, 5마리 가요. 저 바깥에 나가서요,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아이씨, 정말 밥이나 먹지 막 따들지, 막 이래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양반이래야지, 양반. 확실히 전주가 양반이요. I like 전주, love 전주야. 사람들이 말이야,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이런 지금 위급한 지금 우리가 성교의 토질에 대해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정부의 성교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포럼하고 있는데 말이야, 자기 교회 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하나 세운, 누구는 교회 안 세워봤냐? 큰 교회 하나, 누구는 큰 교회 안 세워봤냐? 이러한 역사관과 한국교회 전체에 생각하지 않고 교회 하나 붙잡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한국 전체를 예수의 나라 만들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전체 성교의 토지를 우리가 원본을 그대로 알고 우리가 이걸 한국 교회가 이 민족사에 뭔 일을 했다는 것을 MBC, 저 자경으로 넘어간 MBC, KBS 이놈들을 전부 다 다시 우리가 재점령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와, 교회 안 했으면 우리는 못 살았구나, 이렇게 국민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00만 부의 신문을 내가 찍으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뭐 관광지고 전철이고 뭐고 다 돌려서 잠자는 백성들이 깨어나라. 한국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아니었으면 니들이 밥도 못 먹어. 이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박헌영이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하여 김구하고 이승만이가 돌아오기 전에 76%의 우리나라 국민들을 사로잡고 무엇으로? 땅 공짜로 다 나눠주겠다. 일본 사람들 모든 거 다 나눠주겠다. 이러니 나도 그때 살았으면 사실 속겠어요.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안 속고, 아멘. 기독교인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딱 돌아와가지고 안 돼. 자서 안 돼. 박헌영 너 이 나라 공산주의 만들면 안 돼. 해가지고 이승만은 영어를 잘하니까 하지 중장을 통해 가지고 유엔한테 이야기해서, 그리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유엔은,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이승만을 유엔에서 인정을 했단 말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승만 장로님이 위대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요, 무조건 이승만의 은혜야. 이승만이가 공산주의 천재가 된 76%가 다 박헌희가 틀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늦게 한 달 전에 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틀을 짠 사람이야. 이걸 찰 때에 이승만이가 그걸 선포하고 할 때에 여기 있는 남노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헌영 후예들이 조용히 넘겨줬나요? 반란했나요? 반란을 했지요. 어떤 반란했나 한번 얘기해. 1948년도 5월 10일 50선거가 있어요. 그 50선거는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해서 선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반대를 해서 다시 유엔에다 상정을 해요. 그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그러면 선거를 하자. 다시 유엔에 상정해서 투표 결과 31대 7로 그러면은 선거 가능한 지역만 선거자 해가지고 선거 날짜가 48년도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거하기로 발표를 하니까 48년도 2월 7일 날 남노당에서 30만이 동원해갖고 폭동을 일으켜요. 그걸 이제 한 달 만에 미군이 진압을 하죠. 진압을 해도 그게 또 연장돼가지고 48년도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켜요. 폭동 일으키는 도중에 5월 10일 날 선거를 했죠. 그래서 198명 중에서
제주도만 2석만 빼고 다 당선돼서 거기서 이제 간접선거로 해서 이승만 장로를 이제 대통령으로 선임을 하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50선거에서 그 서울시 인민위원장이라는 홍민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이제 빨갱이네. 빨갱이죠. 그러면요. 그러면요. 서열 5번째요. 아, 박헌영 밑에 5번째. 예. 홍민표가 김삼림한테 이렇게 미군에서 합법적으로 다 먹을 것 해주는 뭐 밥상 차리는 거 먹기만 하면 되는데 선거에 참여해서 우리가 다 국회로 가자. 그래서 국회를 점령해서 국회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김상영을 뽑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홍민표는 예. 빨갱인데 예. 박헌영 밑에 5번째인데 예. 이승만하고 정면 승부하지 말고 예. 폭력 일으키지 말고 예. 선거에 우리 공산당이 들어가서 예.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대의원들이 빨갱이 공산당들이 들어가서 예. 이승만을 물리치고 대통령을 다른 사람 세우면 될 거 아니냐. 김삼룡으로 세우자. 김상영을 그거죠. 세우자. 그러니까 이제 김삼룡이가 박헌영한테 보고를 했어요. 북한이나 박헌영한테.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김삼룡이가 홍민표한테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참석해서 국회에서 점령해서 대통령 당신을 뽑으면은 당신이 대통령 되면은 싹 끝나버리는데 왜 안 되느냐. 거기서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박헌영이는 그때 북한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예요? 예. 이승만한테 쫓겨가지고? 아니요. 이승만 그러니까 위조 집회 사건 때문에 북한으로 도망간 거죠. 위조 집회 때문에 예. 일본 사람들이 돈 찍는 기계 남겨놓은 거 그걸 가지고 박헌영이가 돈 찍어가지고 다 써버리니까. 막 돌린 사건 때문에 예. 그것 창택상이가 잡아버렸죠. 부하들을. 잡으니까 예.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갔다. 그렇죠. 예. 그 도망간 상태에서 밑에는 이제 그 밑에 5번째인 그 이제 홍민표가 김삼룡. 김상영이가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만들어온 이 법에 의해서 선거에 참여해서 예.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를 더 많이 뽑으면 예. 그러면 박헌영 너를 대통령 세우면 될 것인다 했는데 박헌영은 북한에 있으니까 못 오죠. 박헌영이가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돼요? 그래서 이제 홍민표가 그러면 김삼룡한테 그러면 우리가 참여하자. 만약에 남로당에서 50선거를 참여해서 투표했다면은 76%면은 198명이니까 76표는 140석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석은 떼어내더라도 100석은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무소속이 80석이거든요. 네. 그러면 180석을 얻어가지고 김삼룡이가 대통령을 될 수가 있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박헌영이가 반대를 해서 50선거를 반대해서 결국은 한 사람도 국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공산당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48년도 제주도 폭동 사건이 더 확대되고 13대 반란 사건 하니까 12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법을 설포를 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남로당을 불법단체 만들고 전평을 불법단체 만들고 민청을 불법단체 만들고 그럼 그냥 싹 잡아들여요. 그러니까 49년도 9월 달에는 남로당도 불법단체지 자기도 불법단체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홍민표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소하려고 그러는데 차마 서열 5번째가 자소한다는 것은 체면도 안 되니까 을지로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제도가 딱 보니까 저는 홍민표거든 탁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제도가 홍민표를 잡아갖고 전향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루 당신의 집에 가서 오늘 저녁 먹는 거 보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제도가 신의주 성결교회 집사했다가 46년도에 한경리 목사하고 같이 내려오면서 영락교회를 다녀서 같이 개척을 한 장로님이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오제도 장로가 자기 부인한테 귀한 손님 가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정성껏 대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정성껏 잘 준비를 했어요. 근데 홍민표가 가서 보니까 밥오고 국오고 김치고 깍두기하고 간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제도 보고 아니 홍민표 서울시 인민전이라면은 지금 서울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뭐 상다리가 부러진다고 대접한다든 이게 뭐냐고 딱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오제도가 딱 붙잡고는 자기 마누라를 불러요. 여보, 아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을 하고는 이게 뭐냐고 좀 정성껏 좀 잘 좀 하시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날 보고 정성껏 대접을 하지 말고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상다리가 2개가 3개가 다 부러지게 할 건데 돈은 안 갖다 주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대접을 하니 무슨 소리냐고. 당신 6천원 나를 갖다 주면은
얼마 뛰고 뭘 뛰고 살 뛰고 그러면 이것도 당신 생일보다 더 정성껏 차렸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차렸는데 왜 날 보고만 자꾸 이렇게 막 성질내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홍민표가 그럼 쌀띠가 어디냐고. 저기 있다고. 가서 보니까 쌀이 조금밖에 없어요. 옷장을 가서 보니까 옷장도 전부 다 작업복만 있지 신사복이 없어요. 저 같더니 신사복은 마카오 신사복이라고 그래요. 그때 마카오 신사복이 한 벌에 8만 원이에요. 오제도 검사 1년 봉급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그는 뇌물을 받아먹지 않고는 이 신사복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미군복 물들인 작업복 입고 다녀요. 그리고 신발장에 가시니까 신사화가 한 컬에도 없어요. 신사화 살려면 오제도 봉급 3개월 봉급을 다 해야 그때 신사화를 신어요. 저는 이제 옷가만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홍민표가 옷장에 가도 신사복도 없지, 신발장에 가도 신사화도 없지, 부엌 이렇게 쌀뚝 보니까 쌀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홍민표가 오지환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대한민국의 특별검사고 당신 말 한마디면 새가 날아가는 것도 떨어지고 이승만이가 그렇게 후원해주고 이렇게 어렵게 살면 이승만이가 돈도 대주고 여기저기서 막 뇌물도 주고 건데 그거 받으면 잘 먹고 잘 살 건데 어째서 이렇게 사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락교회 그때는 집사예요. 영락교회 집사로서 나는 뭐 정직하게 사는 거 그리고 청년 결벽에 사는 것이 내 신앙 신주다. 두 번째로는 뇌물 받는 것은 그건 바로 부패다. 난 뇌물 여태까지 받은 일이 없다. 그리고 어렵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뇌물 받아먹으면 국가가 부패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난 이렇게 산다. 그래서 어렵게 살더라도 난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홍민표가 그때 무릎을 탁 꿇고 내가 그러면 전향하겠다. 전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5인자가. 예, 5인자가. 그러면서 오재한테 내일 서울시경 회의실에서 우리 서울시 인민위원회를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북한에서나 오라고 하면 올까? 서울시경으로 오면 이놈들 다 잡힐 건데 오겠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오라고 하면 옵니다. 세상에 그럴 일이 있을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10시에 싹 모였는데 오대조가 1년을 뒤를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K2 사령관이라고 조병수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잡으려고 이 사람이 이현상하고 연결돼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놈인데 이걸 잡으려고 1년 동안 오제도 감사 밑에 장호식 같은 그 특별수사본부 요원들이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앞에서 K2 사령관 조병수입니다. 어떤 놈은 뭐 여성동맹 위원장입니다. 어떤 놈은 뭐 어디 뭐 위원장입니다. 16명이 쫙 인사하는데 오제도가 거기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빨갱이들 다 모았다는 다 모았지요. 그럼 뭐 회를 하라. 회를 했어. 홍인표가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50선거를 반대하지 않고 우리가 50선거를 찬양했으면 여러분 다 국회의원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국가에서 주는 봉급 다 받고 금배지 달고 큰소리 치고 어떤 놈이 잡습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국회는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뭐 떠들어도 누가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석을 충분히 차지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김삼룡 어른을 딱하니 대통령 모셨으면 지금 대통령 돼서 우리가 경매대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나 전향했습니다. 너들 전향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다 죽여. 시경이니까 한 놈도 못 나가요. 이렇게 머리가 비상해요. 죽을 거예요? 전향할 거예요? 생명은 하나뿐이에요. 나도 1년 동안 고민했어. 내가 못 하는데 박헌희한테 충성해서 이 아까운 생명을 죽을 건가? 고민하다가 나 오제도한테 전향했다. 너들 다 전향 서서 죽을 거냐 전향 서을 거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기서 죽을 거냐 전향할 거냐 싹 전향을 다 해봤어.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너 조직 전부 다 가서 다 전향시켜. 그래서 한 달간 여유를 거라. 한 달 안에 다 전향시켜버려. 그러니까 이 16명이 전국 다니면서 한 달 안에 전향을 다 시켰는데 얼마를 시켰겠어요? 33만 명을 좌파를 우파로 전향시켜버렸어요. 이게 요즘 말하는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도연맹. 그게 이제 그 장로님 오제도 장로님의 예. 그래가지고 인민군이 서울에서 3일 동안 기다렸는데 폭동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폭동이 안 난 이유가 33만 명의 전향이기 때문에 폭동이 안 나서 인민군이 작살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인민군이 왔을 때 작살나고 33원에 전향한 것은 오제도 장로님의 큰 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잘 길러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조만식, 남쪽에서는 오제도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와 여지까지 이끌어왔다. 그게 증거가 된 겁니다. 아멘. 박수. 예. 그리고 한 가지만요. 만약에 박헌영이가 홍문표 말을 들어서 그러면 너들 다 선거에 참여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남로당에서 국회 다 점령하니까. 그런데 박헌영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남로당이 아주 작살나버렸어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좌파들이 60년을 연구한 거예요. 현재 지금 좌파들이.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대,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회, 선거를 통해서 청와대를 점령하자. 이것이 그 사람들 목표예요. 그래서 청와대 점령하고 국회를 점령해보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점령해서 대한민국을 딱 접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달 후에 들어오니까, 예. 해방도에 한 달 들어오니까, 예. 박헌영이가 이미 벌써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을 예. 선포를 하고, 지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국의 76%를 장악하고 있었다. 예. 장하고 있을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안 돼. 예. 그건 공산주의는 안 돼. 예. 이승만을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간첩이라 그래. 미국이 보낸 간첩이 자기들이 그때 공산주의를 만들 수 있는 확실히 다 잡았는데 76%를 미국이 이승만 간첩을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게 됐다 그래. 절반 나눠지고. 이게 걔들의 한이요. 근데 얘들이 역사를 속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승만을 연구해 보니까 이승만은 미국의 간첩이 아니고 미국하고 이승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를 내 설명할게. 들어보세요. 이승만이가 배제학교를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언더우드가 전도해서 언더우드가 키운 사람이 이승만이야. 이승만은 언더우드의 작품이야. 아멘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 너무 은혜 받고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 이승만은 목사 되려고 하다가 목사는 너무 일하기가 좁으라서 자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로 결정했는데 미국에 프리턴 공부하고. 그런데 이승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영감이 있는 거야. 영감이 있는데 이승만이가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아이젠하워, 루스벨트, 트루만 이런 사람들은 소련에 대해서 못 보는 거야. 소련. 그때 독일을 잡을 때는 보세요. 독일을 잡을 때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원수요 한편이요. 에? 그러니까 연합군이요 독일을 잡을 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한편이 되어서 독일을 잡았으니까 이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형제하다가 갑자기 원수는 안 되잖아. 근데 여기에 서서히 누가 빠져드냐 하면 루스벨트하고 아이젠하워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소련의 유혹에 말려 들어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가 경고하는 거야. 미국 정신 차려. 소련은 독일 잡는데 니들하고 같은 형제 나라라도 무신론 나라기 때문에 니들 나라하고 나중에 원수가 돼. 이걸 최초로 경고한 사람이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을 놓고 미국이 뭐라냐면 이 자식이 말이야 식민지 나라에서 도망쳐온 유학생 하나가 건방지게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들한테 니들 틀렸어. 니들 언젠가는 당할 거야. 니들 틀렸어. 이러니까 미국이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승만을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안 했어. 건방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파 애들이 말한 대로 이승만은 미국이 보낸 간첩이 아닌 거예요. 윈스턴 처칠의 회고록에 보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승만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인물.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여우, 고집쟁이. 나중에 이승만을 6.25 때 하도 미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승만을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좌파 애들이 이승만이 미국 앞잡이로 간첩으로 왔다는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승만은 미국보다 견해가 앞서 있었어. 그 이승만의 예언대로 그대로 돼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이해됐으면 하면? 이렇게 좌파 애들이 이승만을 그렇게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꾸 범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지율이 0.7%야.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 이승만 대통령을 왜 0.7%로 만들었는지. 이게 한국이 다 좌경화됐다는 거예요. 좌경화된 세상에서는 복음운동 할 수 없어.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돼.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미 벌써 76%를 장악하고 있던 조선 민주주의 공산당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박근혜는 도망갔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웠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에 대한민국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는 나라가 된 거야. 아멘이요? 세계 경제 13위 나라가 된 거야.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세 가지의 축을 박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래서 현재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1천만 명이 구원받는 일이 이승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교조들이 이 역사를 전부 거짓말로 바꿔가지고 6.25는 우리가 일으킨 게, 6.25는 북한이 일으킨 게 아니고 6.25는 남한이 일으켰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미국을 미워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 연설한 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저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한번 보려니까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일개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어요. 여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기가 막히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 보세요. 이제 용산기지 이전이 결정되었다. 몇 년 지나면 용산기지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반환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 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 간섭과 뭐요?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이던 그 용산기지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들어왔다. 이 말을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야. 이 말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냐면은, 간섭과 침략이란 것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을 침략군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한총련 정교조 애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가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서 원자탄을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잘 나라가 됐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이 간 그 자리에 미군이 우리를 다시 식민지 살인을 시키려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대통령 더하기 주일학교 초등학생과 더하기 전체가 다 북한의 바이러스에 다 속아가지고 우리가 다 빠져있는 이런 세상에서 선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선교가. 이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미국이 한국에 침략군 온 것이 아니요. 아멘. 미국이 우리나라를 떠났어. 반미운동 하니까. 떠나고 난 뒤에 6.25가 바로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비서가 대통령과 가. 트루만이가 자기 고향에 가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쉬고 있었어. 휴가. 우리나라의 6.25는 주일날이지만 그날은 미국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데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전쟁 났다니까. 잘 들어보세요. 트루만이가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속된 젊은 애들 말로, 야 신경 꺼.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느냐. 그래서 니들이 미군 우리 보고 물러가라 했을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 관심 없으니까 거기에는 관심 갖지 마.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사실 그걸로 우리는 끝난 거예요. 한국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데,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전문 목사가, 그때 미국 전체 국민의 봉사인데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장경동하고 비슷한 사람. 그때 빌리그램이가 그 트루만한테 협박조의 전통문을 보내요. 그게 빌리그램 전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고. 두 번째 뭐냐면, 대통령 각하 빨리 미군을 투입하여 한국에서 공산당을 물리치세요. 우리가 선교한 나라 중에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한국에 살고 있고,
우리 미군이 가지 않으면 50만 명의 순교자가 생깁니다. 몇 명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자면 당신은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요. 거기서 다시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트루만이가 빌리그램의 협박을 당하고 유엔 총회 소집을 지시한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어찌 세상 역사는 그걸 모른다냐. 아멘. 그래가지고 트루만이가 메가드 장군 보내가지고 우리가 부산 반쪽만 남았고 다 빨간 여기 김제 이쪽에서 얼마나 순교사가 많이 생겼냐고. 순교자가. 아멘이요. 일제시대 때 죽은 순교자는 얼마 안 돼요. 불구하고 3개월에 처형당한 공산주의한테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 다 그때 희생된 사람이고, 우물에 여기 전라도 여기 저희 익산에서 우물에다가 공산주의 데려와서 성도들을 그냥 거꾸로 다 쳐박고, 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분한 것이, 교회가 왜 분한 것이냐면 박헌영이가 다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 세상을 교회가 이승만을 붙잡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산주의다라는 교회가 철저히 원수인 거예요. 아멘이요?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갔을 때 김일성이를 꼬독여가지고 이제 6.25가 일어났는데, 박헌영이가 김일성이한테 당연히 이렇게, 박헌영도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내려가기만 하면 내가 76%를 잡고 있다. 몇 프로? 그 지가 76%를 구축해놓고 갔는데, 가서 김일성이한테 설득한 거야. 전쟁할 것도 없습니다. 6.25 그냥 시작만 하면 76%의 대구, 부산, 광주 전체에서 그냥 76%가 내가 다 공산당 조직해놓고 왔으니까 일어날 거니까 전쟁 시작만 하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박헌영한테 속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박헌영이가 도망가고 난 3, 4년 사이에 이승만이가 아까 오제도 검사를 통하여 전체 국민들을, 남루당을 33만을 전향시킨 거지. 전향을 시켰다는 사실을 북한이 모르고 6.25를 일으킨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제 잠깐만 정리하고 밥 먹자고요. 근데 뭐냐면, 그래서 6.25가 세계 전쟁 역사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6.25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6.25가 일어날 때에 북한 사람들이 세계 전쟁사에서 없는 짓을 한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박헌영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난 목사님한테 배운 거야. 목사님 그래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휴전선이에요. 예. 그러면 6.25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전쟁도 없이 그냥 시작만 하면 예. 남한이 다 그냥 데모하고 일어날 줄 알았죠. 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여기는 이제 문산이고, 네. 문산. 그리고 여기는 의정부. 네. 그리고 여기는 춘천. 네. 그리고 여기는 강릉. 네. 그런데 문산은 인민군 1사단이 공격하고 6사단이 공격하고 국군 1사단이 방어하고, 동두천은 인민군 4사단이 공격하고, 포천은 인민군 3사단이 공격하고 국군 7사단이 방어를 하고, 춘천은 모진교 인민군 2사단이 공격하고, 인제에서 인민군 7사단이 공격하고 6사단이 방어를 하고, 그리고 강릉은 5사단이 공격을 하고 716부대, 그리고 549 부대 이렇게 공격하고 국군 8사단이 이렇게 방어를 했어요. 서울에는 서울 수도사단이 있고, 대전에 2사단이 있고, 그리고 광주에 5사단이 있고, 그리고 대구에 3사단이 있는데 총 8개 사단, 그리고 인민군은 11만 대병으로 240대 전차를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25일 날 24일 날부터 개성우에 여인이 철도가 잘라졌는데 그걸 연결해가지고 철도에다가 기차에다가 1000명을 싣고 24일 새벽에 개성 밑에서 딱 공격을 했어요. 국군 1사단 12연대가 여기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공격하고 밑에서 공격하니까 12연대 2300명 중에서 문산까지 와서 점검해보니까 다 죽고 600명만 살았어요. 그리고 개성은 9시 30분에 딱 점령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국군이 공격을 했다면은 하루는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면, 예. 우리가 북한한테 먼저 6.25를 일으켰다면
하루 정도는 견뎌야죠. 북한으로 단 10cm라도 갔다가 가야죠. 와야 38선. 예. 그렇지. 그런데 하루도 못 가고 9시 30분에 개성을 딱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를 일으켰다면 예. 처음에 공격한 사람이 단 10cm라도 북한으로 갔다가 쫓겨나야 우리가 공격한 것이 된단 말이야.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 교수들, 예. 모든 한총련 정교조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말해? 전부 다 국군이 북침을 했는데 예. 힘이 딸려가지고 어. 인민군 전차 이민군한테 되받을 쳐서 국군이 밀려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이게 확대됐다. 지금 이렇게 정교조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요. 책에? 그러면 그럼 목사님 이 내용을 설명하면 되세요. 예. 저기 그 전교조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제일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데가 국군이에요. 국군 중에서 국방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제일로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잘 하다가 지금 사임을 했는데 육군사관학교 입학생을 조사해보니까 34%가 우리 적은 미국이라고 그러고 논산훈련소 입소자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75%가 우리 적은 미국이라. 그러니까 이 통계를 가지고 사단장들이 어떻게 이 젊은이들이 우리 적은 미국이라 그러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서 우리 적은 이민군이라고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서 이렇게 좌파로 만들었는가. 이걸 알아야 여기에서 대항을 하는데 국방부도 모르고 사단장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기갑사단들, 기갑여단들, 그리고 각 군단의 특수부대, 이 사람들은 한건만 정보가 나가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5군단의 그 특수부대 연대장, 문성철 연대장이 이걸 어디서 지하철에다 놨더니 이걸 구했던가 봐요. 이걸 보더니 그냥 적거닥 전화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참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오면은 이렇게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될지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알았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전교조에 대해서 제일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이상진 교장 선생님, 이계성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저 정재학 선생, 그리고 김두열 선생, 이렇게 네 분이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은 학교 운영이나 전교조 조직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수업 시간에 전교조가 무엇을 가르쳐서 학생들을 좌파로 만드는 것을 몰라요. 그건 국정원도 모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몰라요. 오직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정부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평생을 두고 연구해서 지금 쓴 건데 이 17페이지지만은 이게 보통 중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성철을 그다음에 각 사단장들한 이야기니까 이거구나. 그러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저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네 번째 6.25 전쟁은 이승만을 앞선 미국의 대대전쟁이다. 이것이 전대에서 나오는 책 우리는 둘이 될 수 없다는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미국이 개입하여 전쟁이 확대되어 한반도가 초토화됐다. 그리고 민족 해방전쟁은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는 미국의 식민지로 있다. 이걸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거야 학생들한테. 45년도 그 6월 45년도 하고 46년도 47월 달에는 남로당이 국민들을 선동할 때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갖고 선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갖고는 선동이 안 돼요. 이게 지금은 현대사를 가지고 선동을 해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말해봤자 안 듣잖아요. 6.25는 인민군이 남침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인민군은 남침한 것이 아니라 국군이 북침했는데 되받아쳐서 사건이 확대되고 미군이 이렇게 확대시켜서 우리가 분단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방 전후사 인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파 학자들이 반대 반론의 책을 써야 되는데 우파 학자들이 한 권도 책을 쓴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좌파들은 동국대학교 교수 강정구,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최장리, 서울대학교 백낙천,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박명리, 기가상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650명이에요. 자그만치. 근데 우파는 학자들이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중앙대학교 재성 교수가 그래도 좀 아는데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우파는
정부에서 기르고 돈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외국도 갔다 와서 막 학자들은 그냥 쫙 길러야 되는데 길러지라는 거 그냥 없어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교육을 장악하고 대학은 역사학자들이 딱 장악하고 이 좌파 학교를 딱 장악을 했는데 1년에 고등학생들이 60만이 졸업을 해요. 그 중에 최하 30만이 좌파돼 갖고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이미 좌파 물이 들어오면 전도가 안 돼버려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위기지만은 전도가 안 되니까 교회가 위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앞으로 70세 다 돌아가시고 10년, 20년만 되면은 젊은이가 없으니까 교회는 자동으로 쇠퇴된다. 이 말씀이에요. 전 목사님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운동을 일으켜서 전교조를, 그 다음에 민주노총을, 민주당을 그냥 끝장을 내버려야지 우리가 살지, 국가가 살지, 기독교 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동국대학교 강정규 교수, 최장립 교수가 인민해방전쟁은 미국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문사는 국군이 잘 싸움을 잘하고 의정부도 싸움을 잘하는데 포천에 이민군 3사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11시에 38선에서 포천까지는 13km인데 11시에 딱 점령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국군이 7사단이 38선을 넘어갔으면은 하루는 견디고 다만 뭐 올이든지 다만 200m든 300m든지 우구로 간 다음에 하루는 견디고 26일 날 포천이 점령됐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세상에 어떻게 북침은 국군이 오전 11시에 포천이 점령되고 있어요. 이것은 인민군이 남침했다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집에 가셔서 여기서 설명을 다 못하니까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들들한테 손자들한테 이걸 가지고 잘 가르치세요. 그러면은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살짝 물어보세요. 야, 국군이 북침했냐, 인민군이 남침했냐? 그러면은 틀림없이 선생님이 그러는데 북침했다 그러던데요. 그러면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서 국군이 만약에 북침했으면 9시 30분에 어떻게 개성이 점령되거느냐, 어떻게 포천이 점령되거느냐, 그리고 전차가 240대가 도로마다 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국군이 전차가 10대든지 뭐 100대만 있으면 이 전차를 밀어내고 아마 38선 북쪽으로 갔다가 인민군이 되받쳐서 이렇게 사건이 확대됐는가 보다. 그러는데 우리 국군은 전차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밀고 북군으로 북침했거느냐? 너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게 전차 때문에 안 되고 끝만이요. 그리고 11시 포천 점령하고 9시 30분에 개성이 점령된 거 보니까 이것은 인민군이 남침한 것을 이해가 됩니다. 너 혹시 선생님이 그런 거 가르치면은 선생님 그건 9시 30분에 개성이 점령되고 11시에 포천이 점령되고 탱크 때문에 북침을 못했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빨갱이래요. 선생님 왜 우리 학생들 그렇게 가르쳐요? 한마디만 하면은 그 선생은 그 학교에서 다시는 못 가르쳐요. 이것이 전교조를 학교에서 몰아내는 유리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전교조가 담임하면은 학교 가서 막 데모를 해버려야 돼요. 이 전교조 바꿔달라. 아니면 우리 애를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 막 뭉쳐갖고 데모면은 전교조 선생님 그 학교에서 쫓겨나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해서 막 규탄대로를 해버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전 목사님 하듯이 이거 끝난 다음에 강제 집회를 할 거거든요. 집회할 때 전교조 규탄대로 하면은 정부에서 손을 써버려요. 시민단체가 시민운동을 안 해버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도 전교조는 손을 못 대버려요.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하면은 그리고 국민 전체가 전교조가 이거 학생들을 가르쳐서 난리 났다. 강남에서는요 전교조만 들어가면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들고 내려가고 대면서 강남의 학교는 전교조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시골이나 저거 가난한 학교들 학생들이 이제 먹고 이렇게 뭐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농등하는 사람들 그런 데만 뭐 20명 30명 있어갖고는 학생들을 다 빨갱이 만들어버려 좌파로 만들어버려. 그런데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전교조가 학생들을 저렇게 가르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데 누가 저놈을 혼내주나 왜 이명박 대통령 가만히 있는가 그러는데 우리가 막 국민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졌다. 우리의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리고 붕대버려요. 여러분 1919년에 기독교가 주동이 돼서 3.1운동을 하니까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소망은 기독교다. 기독교는 우리의 민족 종교다. 그때부터 붕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이것만 잘하면은요 교회는 100만 이상 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국가도 살 수 있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는 이제 26일 날 1시에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7일 날 수일이 방학동, 그리고 28일 날 11시에 미아리를 딱 넘어가니까 2시 30분에 한강교가 잘려버렸어요. 한강교 인도교가 이렇게 있고 철로가 이렇게 하행선이 있고 상행선이 이렇게 있는데 철교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서울호에서 싸우고는 7사단, 그 다음에 여기 포천에 싸우는 2사단, 수도사단, 3개 사단이 26일 하루 만에 다 절단돼 버렸어요.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세밀히 설명 못 드리는데 7사단의 최정훈 공병참모가 간첩이에요. 이놈이 이렇게 다 만들어 갖고 세상에 국군이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탄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3개 사단이 망했어요. 이 간첩 하나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청와대가 어디고 그냥 여기 96페이지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청와대 저 좌파들 명단을 쫙 적어놔 버렸어요. 그렇게 많고 국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울산 그다음에 창원 군수들이 다 좌파지라네요. 그러니까 남로당 그때보다 지금은 배가 더 많아 버려요. 배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국회도 장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너 빨갱이지? 그러면 그때는 그냥 잡아가 버리는 지금은 왜 빨갱이다 뭐 어쩔래? 이 정도 나와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는데 6개 3개 사단 그리고 한강교가 잘라져 버리니까 6개 사단이 여기서 44,000명이 죽었어요. 포로가 되든지 죽든지. 그래서 문산 1사단은 한강 넘는 나라고 다 죽고 물에 빠져서 3,400명 죽고 그리고 남은 부대는 6사단하고 8사단이 있는데 다 전멸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28일 날 11시 30분에 서울을 딱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3사단에 이영호 사단장이 있는데 이영호 사단장이 1군 단장인 김웅이에요. 김웅한테 12시 좀 넘어서 왜 이렇게 한강을 넘으라고 왜 명령을 안 내립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저 김일성 저 수령한테 연락을 받아요. 연락이고 뭐고 아니 전쟁을 하다가 서울을 11시 30분에 점령했으면은 인민군 저 3사단이 아침 10시에 한강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한강을 넘어야지 왜 정지명령을 내립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김웅이 김책이 이제 김일성한테 보고를 했어요. 한강 빨리 넘자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박헌영한테 이 한강을 빨리 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냐고. 이승미가 지금 서울시 인민위원장으로 가는데 이승명 가면은 폭동이 일어나는데 4.3 폭동 13대 발라갔던 폭동이 일어나면은 부산까지 가기 전에 그냥 샥 끝나버리니까 싸만고 이기는 게 상책인데 무도로 싸보려고 그러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박헌영 말을 듣고 28일 날을 공격을 안 했어요. 29일 날 이영우가 또 그냥 김웅한테 가서 세상에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쉬는 군대가 어디냐고 막 넘자고 그러니까 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또 김웅이가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박헌영 보고 29일 날 이렇게 이승명이 갔는데 이 폭동이 안 일어나는데 빨리 가야지. 그만 장군들이 막 지금 고함지른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그래서 29일 날 먹고 놀고 30일 날 먹고 놀고. 뭐 군대가 싸움을 하다가 먹고 놀고 자고 노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박헌영이가 이영호 말을 듣고 만약에 한강을 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9일 날 28일 날 오후 3시는 한강을 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로가 있는데 하나는 폭파되고 하나는 폭파 안 되는데 목판을 깔고 넘으면 바로 넘어버려요. 그러면 28일 오후 3시에 노량진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29일 날 전차는 시속이 40km 가는데 보통 속도가 20km예요. 그러면 10시간을 가면 200km 가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200km니까 대전까지 갈 수 있어. 그런데 거기서 반절만 잡고 100km만 간다고 그래도 천안은 갈 수 있어요. 천안. 그 다음에 30일 날 대전, 7월 1일 날 김천, 그리고 7월 2일 날 대구, 7월 3일 날 밀양, 7월 4일 날 대구, 부산. 7월 10일 날, 7월 4일 날면 부산까지 그냥 노래 부르고 화장실 가고 점심 먹고 담배 빼고 저들 라면 끓여 먹고 그때는 라면이 없겠죠. 그냥 다 국수 끓여 먹고 가더라도 7월 4일까지는 부산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7월 4일 날이 무슨 날인가? 미국, 일본에 있는 미 24사단 스미스 부대 400명이 부산에 도착을 때요.
400명 같은 것은 그런 아침 해장거리도 안 돼버려요. 그냥 쫙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7월 5일 날은 미 24단 34인대 2계대대가 올라올 때, 그것도 2계대대 같은 것은 한판 싸움도 안 돼버려요. 그럼 그냥 만세 부르고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렇게 여기 서울에서 쫙 가면은 춘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 강릉에 있는 부대는 여기는 2사단, 7사단, 그 다음에 여기는 5사단, 그 다음에 추가해서 13사단, 아까 저거 목사님이 뭐 민간에 있는 게 13사단, 이게 12사단, 쫙 내려오고, 백에서 딱 포이면은 2개 사단 같은 것은 뭐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부산까지 7월 5일 날, 늦게 잡아도 7월 10일까지는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아요? 충분히 해버려요. 그래서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인민군이 부산까지 확실히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부산까지 점령을 못했는가? 3일 동안 먹고 자고 놀았어. 그러니까 한강에서 김용일 장군이 패잔병 8,000명을 데리고 방어를 했어요. 3일 동안 방어를 하니까 6일을 손해를 봤어. 그럴 때 7월 5일 날 오산에서 미군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난리 나버렸어요. 그래서 인민해방전쟁은 김일성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인민군을 한강을 넘지 못하도록 해서 인민해방전쟁 실패했지, 미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강정구, 최장님, 이인화, 뭐 서준석, 그 다음에 박명님 전부 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교조가 학생들이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미군 때문에 인민해방전이 실패했다. 그래서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초토화시키고 많이 죽이고 분단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다, 미군이 우리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0만 중에서 최하 30만 내지 40만을 이렇게 사상을 가르치고 사유 나오고 그놈들이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군인 가는데, 군인에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보면은 이 좌파 사상부를 들은 장병들은 이러고 있어요. 안 들으려고. 그리고 우파 학생들은 막 뚱뚱그렇게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장들도 제가 강의할 때는 꼭 참석을 하고 장병들을 다 주시를 해요.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전쟁 나면은 이 국군들이 인민군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장, 여대장, 사단장들을 다 쏴 죽여버려요. 전쟁을 우리가 전쟁 나면 전쟁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보다도 더 위기가 국군이에요. 국군보다 더 위기가 정부고, 정부보다 더 위기가 사실은 기독교 위기인가? 이게 기독교 위기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민국 해방전쟁은 미군 때문에 실패했다. 그리고 선동해서 좌파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는데 만약에 미군이, 인민군이 그냥 내려갔더라면 우리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도 성령이 감당하고 판단도 누가 결정하느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판단은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만약에 김일성이가 박헌영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이영호가 갑시다 그래서 내려갔으면은 그냥 빨갱이 세상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싹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회담, 이제 자꾸 압록강, 도망강, 이민군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도망갔을 때 이영호가 이런 소리 했어. 내가 저런 대로 말했으면은 완전히 부산까지 끝날 건데, 도대체 박헌영 저놈 새끼가, 저 김일성 수령한테 내일 가자, 모레 가자, 내려가자, 먹고 놀고 하다가 망했다, 이 소리니까 이거 바깥으로 저 소문이 나버리면 난리나잖아요. 김일성이가 딱 잡아갖고 요덕 소용소에다 딱 집어넣어버렸어요. 이영호 말을 못 하게 하려고. 그 후에 김일성이가 박헌영을 처형한 거야. 왜냐하면 너한테 속아가지고 네가 76%를 한국에다 구축해놨다고 하는데 전쟁해보니까 안 일어나거든. 그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부 전향을 시킨 거야. 아멘이요? 그게 세계 전쟁사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6.25 있는 거죠. 개성을 점령하고 9시 반에 점령하고 이민군이 놀아요. 또 몇 시간. 왜냐하면 일어날 걸 그러시니까 박헌영 말 듣고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또 놀아요. 왜냐하면 언제 일어나냐? 안 일어나니까 김일성이가 3일 후에 박헌영한테 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곧 일어난다. 이 사이에 미군이 들어온 거야. 만약에 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감사해. 그러면 교회는 반통일 세력인가? 우리가 반통일을 싫어하는가? 아니죠.
통일은 정교조 애들보다 우리가 더 원해. 우리의 통일은 뭐냐? 복음으로 통일하자는 거야. 복음으로. 아멘. 교회는 반통일 세력이 아니다. 이것을 8월 15일 이번에 해방 맞이해서 전 국민 대토론회를 KBS, MBC를 통원하여 전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가지고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다. 이걸 대토론회를 제가 하려고 지금 전국의 교회 포럼을 하면서 일단 목사님들부터 다 깨우치고 제가 가서 설명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제 알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MBC하고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토론회를 하자. 정교조 나와. 니들 저기 동국대 강정 교수 나와.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KBS, MBC 나가서 토론회를 맞붙으려고 하는데 이 방송이 안 받아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포럼 끝났습니다. 전국에. 다음 내일 모레 그 대전하고 그 다음에 천안하고 다음 주에 춘천, 강릉, 그 다음에 대구, 울산, 부산 하면 이 포럼은 끝납니다.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기 위한 연합집회를 할 것입니다. 도시별로. 아멘. 연합집회를 하고 그때 마지막 날 전부 시민대회를 하면서 이 전주 시민들 전체에게 이 팜플렛을 다 나눠줄 거야. 이걸 바로 알기 운동에 대해서. 이러면은 KBS, MBC가 받아줘요. 8월달 가면은. 야, 이거는 뭔가 밑바닥에서 국민들이 크게 저항이 일어났다. 그러면 매스컴에서 이것을 다뤄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고, 그러면 온 국민들이 교회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야 돼. 아, 그동안 교회 이놈들은 반통일 세력이고 교회는 민족을 망친 놈들이고 미군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국을 괴롭힌 단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구나. 이걸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한국의 선교가 이루어진다고요. 다시 1년에 100만 명씩 부흥되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 일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아멘. 그 혜택은 다 여러분 교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은행을 지금 선포해서 올 연말까지는 교회 은행이 열릴 것입니다. 이자 2% 이하로 내리도록. 아멘.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이야? 이자를 6%나 받게. 에? 세상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는 전부 다 2%로 받고, 교회는 사회 구조학적으로 생각해도 교회는 평생 국민의 교육기관으로 봐야 돼. 교회가 뭔 죄졌어? 우리나라 교회가 이자 내는 게 3조야, 3조. 1년에 3조. 얼마? 우리나라 전체 성도들이 11조 내고 헌금하는 것이 1년에 3조 원이 은행으로 간다고. 이자가 안 돼. 다섯 안 돼.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고요. 이러한 인프라를 만들려면 여러분 저 혼자 안 되고 우리 다 에스겔 37장처럼 마른 뼈가 붙읍시다.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이 강의를 들어서 감사하고, 일단은 공식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